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2025년엔 코스피 지수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26년 들어서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 26년 만에 1100선을 돌파했죠. 최근 보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서도 하루 만에 되돌림을 보여주는 등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기관과 연기금의 자금 유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코스닥 차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스닥 랠리의 배경과 ETF로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실 안진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신 코스닥 지수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2월 2일이죠. 2월의 첫 거래일. 이 가파르게 올랐던 1월을 뒤로하고 우리 증시 거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바로 또 다시 하락분을 되돌리고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 만에 회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불안감과 지표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차기 연방제도 케빈 의장이 지명이 된 뒤에 상당히 시장에 불안감이 많았죠. 네. 그 불안감들이 지표로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도 상당히 반등을 했죠. 그 이유를 보시면은 ISM PMI 지수가 상당히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팔란티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표로서 어떤 실적을 증명을 하면서 불안감을 많이 해소를 시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슈퍼사이클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을 지표로 충분히 지금 누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과 함께 불안감이 올라오는 시장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 숫자로, 지표로 증명을 해주는 시장이다라고 이 되돌림의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5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좀 시장을 이끌었다면 26년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률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땠나요? 최근에 수익률 측면 코스닥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100포인트를 넘은 거는 2000년 8월 이후에 무려 26년 만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지표가 좋았고요. 특히 올해 1월 중순 이후로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를 앞질 정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정책 기대감도 단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연기금 기관의 이 자금 유입 기대가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실까요? 예. 이런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정부가 코스닥 부흥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핵심은 안정적인 기관 자금의 유입이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요. 국민성장펀드와 BDC 기반의 상품을 상반기에 출시해서 자본을 유입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도 연기금 운용 기본 방향에서 코스닥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흐름과 5,000포인트를 달성한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 랠리의 기대감이 최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과 함께 코스피와 키 맞추려는 움직임. 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배경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ETF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던데 각각 좀 지수별 특징부터 수익률 정리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스닥 지수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합쳐놓은 코스닥 지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 150, 코스닥 글로벌 지수를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약 1,8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가장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는 이런 코스닥 지수 구성 종목에서 시장 대표성, 섹터 대표성, 유동성이라는 기준을 추가해서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을 선별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거래소가 요구하는 재무 건전성 및 지배 구조 요건을 충족한 5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1,800개 종목, 코스닥 150 지수는 150개 종목,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50개 종목이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시면은 2026년도 1월 달 수익
수익률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약 24%, 코스닥 150 지수가 32%, 코스닥 글로벌 지수가 약 32%로 가장 좋은 지수는 코스닥 150 지수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는 보시면은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보다는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글로벌에 있는 중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같은 지수면은 수익률도 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투자할 때 이 부분은 꼭 알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신다면.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지수와 대비해서 섹터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IT 업종이 약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움직이는 두 축이 IT와 산업재라면은 코스닥 150을 움직이는 축은 헬스케어와 IT 그리고 산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헬스케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150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산업재는 조선, 로봇,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ETF를 통해서 코스닥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지수 ETF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5천의 상승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 코스닥 3천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3천 기대감과 함께 개인들의 ETF 매수세, 이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종류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크게 코스닥 150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ETF가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상장이 돼 있고요. 코스닥 150의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약 5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1배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월달 한 달 동안의 개인 순매수 동향을 보면은 한 달 동안 개인은 코스닥 150 관련 지수 ETF를 총 5.2조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25년에는 마이너스 5천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대폭 증가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150 관련 ETF도 한 달 동안 2025년 전체 순매수 대금의 10배 가량인 3.5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9천억 정도 개인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5조를 순매수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이렇게 다양한 ETF가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게 코스닥 150과 코스닥 글로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표 종목 비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150은 약 150개 종목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코스닥 글로벌은 50개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표 종목의 편입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코스닥 150의 경우에는 1위가 알테오젠이 7.5%가 들어있고요. 에코프로가 7.1%, 에코프로 BM이 5.6%에 들어있는 것에 비해서 코스닥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전이 15.8%, 에코프로 BM이 15.4%, 에코프로 BM이 12.1%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1위, 3위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닥 150보다 코스닥 글로벌 ETF가 한 2배 정도 가량 구성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 종목에 투자를 하냐, 50개 종목에 투자를 하냐, 그 차이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구성 종목 중에서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파트론, WCP, ITM 반도체 세 종목입니다. 이들 세 종목의 편입 비중의 합은 0.5%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코스닥 150과 코스닥 글로벌의 편입 종목의 차이도 있고 비중 차이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또 ETF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좀 ETF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코스닥 150과 코스닥 글로벌 ETF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 건전성이 좋은 상위 50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코스닥 글로벌 ETF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싶으시면은 코스닥 150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종목과 150 종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글로벌 ETF는 현재 두 종목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두 종목 합산 시가총액도 약 440억 원 정도의 비롯 44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스닥 150의 합산 시가총액은 전체 한 7조 정도인데요. 이에 비하면은 코스닥 150 ETF에 비하면 코스닥 글로벌 ETF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ETF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뜨거운 상승장에 지수 ETF는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약간 그런 과라 가지고 네네. 이 코스닥 지수 외에 코스닥 조금 종목의 비중이 높은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지 함께 네네. 소개를 해주시면. 예. 물론 코스닥 150 비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반도체 장비, K-팝 미디어 등의 관련 테마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요 바이오 ETF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ETF의 코스닥 비중을 보면요. 가장 높은 건 거의 94%에 달할 정도로 네. 코스닥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일단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이 한 68% 정도가 들어있고요. 코스피 종목은 약 2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 KO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비중이 52%지만은 코스닥 150 외에 코스닥 종목이 약 19%가 들어 있어서요. 코스닥 전체 비중은 약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즈 바이오 탑 10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비중이 58%, 그다음에 그 외에 코스닥 비중이 35.9%에 달하고 있어서 네. 약 94%로 가장 높은 코스닥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비중이 150 비중이 약 57%고요. 그 외 비중이 23%로 해서 코스닥 전체 비중은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비중이 거의 60% 후반대에서 90% 초반대에 이를 정도로 코스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바이오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 ETF들은 전부 다 액티브이기 때문에 주가의 그 구성 비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구성 종목을 보시면요.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셀트리온, 삼천단 대학증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즈 바이오, 텍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올릭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정해진 포트폴리오보다는 포트폴리오가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각 운용사라든지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편입 종목을 꼭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코스닥 ETF의 수익률도 좋았듯이 바이오 ETF의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달 수익률을 보시면은 거의 한 6%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네. 바이오 ETF의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73% 정도가 되고요. 거의 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코스닥 비중이 높은 거는 반도체 장비 ETF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맞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가 좋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 이렇게 올라간 주가들이 반도체 장비 ETF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ETF 중에서 코스닥, 반도체 장비 ETF 중에서 코스닥 150 비중이 높은 ETF를 보면요. 솔의 반도체 전공정과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반도체 전공정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고요.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눴을 때 이 전공정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의 비중이 거의 81%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의 비중이 약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서 핵심 공정 중에서 포함되는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의 주요 편입 종목을 보시면요. 솔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 한솔케미컬, HPSP가 탑 3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TI, 원익 IPS, 하나 마이크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요. 최근 한 달 수익률은 솔 반도체 전공정이 약 34%,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가 약 33%로 거의 엇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비중이 높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장비 ETF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닥 투자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코스닥 시장만의 리스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한국 주식, 둘 다 한국 주식인데 뭐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시장 성격은 꽤 다릅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대형주, 성숙산업 중심이라면은 코스닥은 성장주,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아서 리스크가 큰 만큼 기회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의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는 팔고 싶어도 제때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종목이 상장 리스크는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량 리스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량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서 주가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 리스크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이런 리스크를 거르시기 힘드시면은 거래소에서 시장 대표성과 거래량을 고려해서 만든 코스닥 150에 투자한 ETF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코스닥 글로벌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코스닥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좋으나 편안한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본인의 리스크 감수 범위에 따라서 비중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와 중소형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을 잘 체크를 해야 하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은 조금 더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코스닥 150 같은 ETF를 통한 전략도 유효하겠다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코스닥 지수 투자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